안녕하세요. 유스틴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심리치료사이며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건강한 거리두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안전함을 느끼려면 내 공간에 대한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훨씬 편하게 대하면서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계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말뿐 아니라 몸짓 언어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은 사람들은 몸의 경계에 대한 자각이 약하다고 합니다. 경계에 대한 인지는 만 2살 반까지 발달되는데 이 시기에 아이는 점점 더 자신의 몸을 느끼면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자기 몸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면이 몸 밖에 우주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의 경계, 내 안의 경계를 느끼지 못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섬세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양육자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 세계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밖에 써버리고 나니 자신에게 쓸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 시절 건강한 경계의식을 발달시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양육자가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고 아이의 욕구와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해서 제때 아이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점점 독립적이 되어갈 때는 놓아주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아이가 1살 반이 되면 부모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자아를 갖고 3살이 되면 대상에 대한 일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발달하여 신체 접촉 없이도 양육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때는 접촉을 훨씬 느슨하게 하게 됩니다. 아이를 놓아주는 이 과정을 많은 양육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계선이 너무 좁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공간 감각과 경계에 대한 감각은 만 8살에서 16살 사이에 발달합니다. 이 책에 여기에 대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우리 다리 사이로 기어다니면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살짜리는 이런 행동을 안 하죠. 만일 이런 행동을 하면 더 이상 귀엽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성인이 이런 행동을 만일 했다. 그러면 화를 분명 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자꾸 어딘가에 몸을 부딪히는 일 없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까진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닐 때 피해서 간다고 해도 집안 물건들에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 언젠가부터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린 시절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 자꾸 어딘가에 몸을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의 경계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꼭 생명에 위협적이거나 폭력을 당해야만 발달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아니고 양육자가 아이의 경계선을 무시하거나 침범하는 것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충분히 고개를 돌리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경우, 좀 더 큰 아이들의 경우는 아이 방에 들어가면서 노크를 하지 않거나 욕실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식의 행동도 경계를 침범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포옹하라고 시키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큰애들보다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릴 거라고 협박한다거나 이걸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트라우마를 남기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 자신만의 경계선을 포기해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대개 사람들은 아이들의 경계선을 잘 지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에서 낯선 강아지를 만질 때보다도 더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만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강아지를 만질 때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가 어른이라면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함부로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아이라면 이런 룰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특히 얼굴과 배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어서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일 때 이런 경계선을 일상적으로 침범받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나의 공간에 침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공간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집 대문과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언제든지 낯선 사람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집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선을 긋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예라고만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적절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에서 건강한 거리두기의 내용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